예,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치사슬 분석 이용을 하기,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에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죠. 그 기업이 가치사슬을 연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그 가치사슬은, 즉 밸류체인은 그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자원과 능력을 적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이한 기업들은 상이한 가치사슬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가치사슬에 필요한 상이한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지어 그 기업들이 동일한 산업에 속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사슬과 그에 따른 자원 및 능력을 어떻게, 그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자, 기업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요, 이런 문제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치사슬을 선택하는 문제는 기업 전략에 이제 선택을 주고 나아가서 전략과 기업 윤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또 사회 전반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석유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원유가 예를 들어서 최종 제품으로 되어까지 모든 단계에서 있죠. 예를 들어서 원유를 탐사하고 시추하고 채굴하고 운송하고 뭐 매매하고 또 정제하고 또 이 정제된 제품에 대해서 또한 뭐 유통하고, 그죠? 뭐 이런 뭐 도매 유통, 소매 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플로우 차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상이한 기업들은 이러한 단계 중에서 자신이 실행할 단계에 대해 상이한 선택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상이한 자원과 또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원유를 탐사하는 이런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드는 활동이죠. 그래서 풍부한 재무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6kg의 접근성과 과학 지식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죠? 과학 지식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를 들어서 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뒷받침, 그죠?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원유 탐사를 하는 기업은 다른 단계의 기업, 예를 들어서 석유를, 그죠? 최종 소비자로 하는 이제 판매하는 기업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원 및 능력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석유 판매 단계에서 실행하는 기업들은, 그죠? 석유를 판매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정비된 주유소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유를 채취하는 기업과 석유를 판매하는 기업 간에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망에 예를 들어서 적합한
자원과 실물 자원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죠. 자, 또 설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적절한 마케팅과 창의적인 영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조직 자원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는 기업들이 동일한 가치 사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치 사실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면 또한 상이한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두 기업이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가치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기업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석유를 판매하고요. 또 다른 기업은 프랜차이즈 등 직접 운영하지 않는 주유소를 통해 석유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비록 두 기업이 비슷한 인적 자원 및 조직 자원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무 및 실무 자원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나쁜 행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도 기업의 가치 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요,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인공분리주의를 고수하고 있을 때 당시 많은 소비자들은 남아메리카 공화국 제품의 어떤 기업 제품의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요,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에 또 소비자들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그 다음에 AIDS 치료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약기업 기업들에게 이제 압력을 행사했고요.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압력을 행사했었죠. 이런 예를 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는 한 기업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익 극대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가치 사슬 모형은 우리가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아주 세세히 해봐도록 요구합니다. 기업이 행하고 있는 가치 활동이 그 기업의 재무자원, 실무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자, 세부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 기업이 가진 잠재적인 경쟁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몇몇 본원적 가치 모형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 앤 컴퍼니가 개발한 첫 모델이죠. 퓨즈 전산 이제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의하면요, 기업의 가치 창출은 기술 개발,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제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이게 6가지 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개별적인 또는 조합적인 활동을 통해 기업 특유의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희소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다수의 경쟁 기업들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원들은 특정 기업의 경쟁의 원천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치는 있으나 희소하지 않는 자원과 능력은 경쟁 등위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그 자원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이제 희소성에 대한 question of reality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얼마나 자 다시 한번 보면요. 특정 기업의 경쟁 우위 원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요? 다수의 기업이 어떤 그러한 그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자원과 능력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자원과 능력을 많은 기업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 특정 기업의 경쟁 원천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업은 이 가치는 있겠죠. 이러한 자원과 능력은 기업의 경우 가치는 있으나 희소하지 않는 자원과 능력은 그냥 뭐 경쟁 등위의 원칙이 되죠. 그냥 뒤처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것밖에 안 되는.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그 자원은 경쟁 우위 원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희소성에 대한 질문, 즉 the question of reality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특정한 자원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거죠. 예를 들면 TV 스포츠 채널 경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주요 방송사들과 지용 방송사들이 스포츠 중계를 합니다.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은 게임쇼, 아침 드라마, 뉴스, 그죠?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채널을 보면은 지역 방송들 스포츠 중계하지만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게임쇼, 그다음에 아침 드라마나 뉴스나 코미디나 뭐 정치 드라마나 뭐 의학 드라마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 채널에서 전문 스포츠 채널은 이제 우리가 1998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ESPN은 스포츠 전문 채널을 표방하고 커네티컷에서 탄생한 기업이죠.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 예를 들어서 NFL과 그죠? 대학 미식 축구 결승전 등을 중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또 계열사들은 스포츠만을 편성하는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스포츠만, 그죠? 이건 이제 희소성이지 일종의 그죠. 그래서 ESPN이 가진 매우 강한 브랜드 명성을 쌓는데 기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은 그 ABC를 소유한 그 다음 디즈니에 그 인수되기 전까지 그죠. ESPN이 보유했던 독특한 브랜드 명성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디즈니에 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스포츠만 편성한 다수의 채널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이러한 이제 경쟁 우위를 보고 또 비슷한 이제 이러한 경쟁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뭐 예를 든다면 MLB 그죠? 네트워크에서는 프로야구를 그죠? 그럼 NFL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미국 프로 미식 축구를 그죠? 골프 채널에서는 프로 골프, 테니스 채널에서는 프로 테니스 채널들을 전문적으로 중계했죠, 그죠? 또 보면은 이제 MBC, CBS, 팍스 등의 방송사에서도 24시간 스포츠를 방영하고 그래서 스포츠 채널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자원과 그죠? 자원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ESPN의 전통적인 스포츠 센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SPN이 TV 스포츠와 행사 중 이게 TV 스포츠와 행사 중에서 여전히 좀 우월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ESPN on ABC라는 광고문구의 이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ESPN이 여전히 희소한 채널인가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왜? 이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이미 여러 경쟁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그래서 기업이 자원과 능력이 모두 같이 있고 희소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죠? 가치는 있으나 희소하지 않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치는 있으나 희소하지 않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자원들은 심지어 임시적인 어떤 경쟁 우위의 원천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경쟁 등위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 등위라는 것은 그냥 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쟁 등위를 가진 기업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경쟁 등위를 가진 기업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기업의 이제 전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화 시스템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경쟁 기업에 비해서 중요한 자원이 결여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 유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 시스템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데 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경쟁 기업에 비해서 중요한 자원이 결여된 것이므로 그죠? 경쟁 유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희소하지 않는 자원은 그것은 경쟁 우위는 안 되어도 적어도 경쟁 등위는 유지한다는 거죠. 그죠? 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나 능력이 얼마나 희소해야 하는가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가치가 있는 어느 특정 능력을 한 기업만이 소유하고 있다. 이야기는 쉽죠. 때로는 그 자원이나 능력을 복수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요. 가치가 있는 특정한 자원이나 능력을 가진 기업의 수가 한 산업이 완전 경쟁 시장 기능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은 희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쟁 리얼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 우위냐, 경쟁 등이냐, 경쟁률이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은 기업의 전략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한 기업은 그 자원을 말미암아서 경쟁 기업들이 인식하거나 추구할 수 없는 전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따라서 이제 선도 기업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때 비용상의 불리함을 겪어야 할 경우에만 기존의 소유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가치가 있고 희소한 자원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할 때 비용의 불리함을 겪어야 할 경우, 즉 이걸 하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것을 겪어야 할 경우에만 이것은 이제 기존의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자원은 불완전하게 모방 가능한, 즉 우리가 불완전하게 모방 가능한 imperfectly imitatable 이렇게, 자, 이런 불완전하게 모방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즉 모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죠. The question of imitatability는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자 보세요. 그것을 획득하거나, 그죠? 획득하거나 개발할 때 그 자원을 이미 소유한 기업들에 비해서 비용 요율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5개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제품, 동일한 원료, 동일한 구매자, 동일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 기업들이 보통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들 중 한 기업이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험을 정대시키기 위해 그 자원을 사용한다면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5개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서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제품, 동일한 원료, 동일한 구매자, 동일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들이 보통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짐작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 중 한 기업이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자원을 사용한다면은, 그죠? 이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죠?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경쟁자들은 이러한 경쟁 우위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자들은 이 기업의 성공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하던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대형 경과는 경쟁률이밖에 안 되죠. 둘째, 경쟁자들은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알아내느라 애쓰면서 비슷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발견된 그 자원을 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자들이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데 아무런 비용 여리가 없다면요, 이러한 모방을 해서 이 산업에서는 왜냐하면 경쟁 등위만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아 있는 거죠, 그죠? 자, 비용에 대해서 여리가 없다면, 그죠? 비용을 즉 이러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면 뭐 전부 다 경쟁 등위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공적인 기업이 가치 있는 자원을 복제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비용 요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롭게 자원을 발견한 그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 즉 전략적 모방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우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자원을 발견한 기업이 지속적인 그 경쟁, 즉 전략적 모방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우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방이 힘들고 시소하며 가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이를 전략적 선정과 실행에 이용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ESPN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기업들은 이와 비슷한 스포츠 채널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ESPN의 성공을 가져왔던 위성중계 방식 등 다수의 자원과 능력은 모방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쟁의 원천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ESPN의 명성은 모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지속적으로 경쟁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ESPN이 가지는 스포츠 전문 채널이 가졌던 이제 그 뭡니까? 이러한 하나의 방식들, 그죠? 방식들은 이 자원과 능력은 모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ESPN의 스포츠 전문 채널의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경쟁의 원천이 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ESPN이 이제 first entrant로서 그것을 경쟁 우위를 임시적으로 가짐으로써 얻었던 그 명성은 쉽게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ESPN은 이 명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직접 복제와 대체가 있습니다. 자, direct duplication 하고요. 우리가 대체는 이제 substitution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substitution은 대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direct duplication은 복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방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MBC는 ESPN을 모방하여 24시간 스포츠 방영 채널을 만들었죠. 만약에 이제 직접 복제를 위한 비용이 기존 자원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높다면 그 자원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복제 비용이 높지 않은 경우에 그 자원은 오직 임시적인 경쟁 우위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경쟁자들이 직접 복제를 하는데 비용이 높지 않다, 그죠? 높지 않다면은 이러한 자원을 가진 기업의 경쟁 우위는 곧 어떻게 됩니까? 임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곧 이 경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경쟁 우위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복제를 위한 비용이 기존의 자원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높다면, 그죠? 직접 복제를 위한 비용이 기존의 자원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높다면, 그죠?
그 자원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그죠? 그 자원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모방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의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자, 모방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MLN 네트워크나 NFL 네트워크, 골프 채널, 테니스 채널 등 특정 분야 스포츠 채널들은요, 예를 들어서 ESPN의 대체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 기업, substitute가 될 수가 있다. duplication이 아닌 substitute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단일 종목 스포츠 중계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스포츠 중계 채널이 잠재적인 대체적인 거죠. 그렇죠? ESPN이 잠재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범위한 스포츠 중계 채널인데 이것이 어떤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체 자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자원을 획득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지 않다면 기존의 자원은 오직 임시적인 경쟁 유예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 효과적인 대체 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대체 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이 기존의 자원을 획득하는 것보다 비용이 높다면, 그죠? 기존의 자원은 지속적인 경쟁 유예를 창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자원에 대한 것들, 자원에 의해서 경쟁 우위, 즉 자원의 비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다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모방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네 가지 이유가 발견되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유한 역사적 상황이 있다. 기업은 그 고유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낮은 비용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즉 자원의 획득, 개발 또는 사용에 연관된 비용은요, 그 기업이 존재해왔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은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놓인 기업은 그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원을 뒤늦게 획득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ESPN이 24시간 스포츠 방송 중요수를 일찍 깨닫고 투자한 것은 이러한 고유한 역사적 조건의 어떤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4시간 스포츠 방송의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ESPN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ESPN은 이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선택될 수 있는 방식으로 24시간 스포츠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업무 방식을 그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ESPN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그죠? 형성을 쌓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제 고유한 역사적 조건이
어느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첫째는 이제 어느 기업은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산업에 특정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발견하고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선도기업이죠. 그래서 선도기업 우위와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 기회, 나중에 그 기회를 발견한 기업들은 비용상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이미 포스트 엔트런트가 있으니까요. 그 포스트 엔트를 찾기 위한 비용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스트 엔트런트의 어떤 선도기업이죠. 어떤 선도기업의 우위가 주로 시장 진입의 타이밍과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성장 경로의 선택과 관련된 역사적 조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이전, 즉 fast dependence라고 합니다. 경로 이전이란다. 자, 그래서 이제 선도기업의 우위가 주로 시장 진입의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죠. 시장 언제 진입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반면에요. 기업 성장 경로의 선택과 관련된 이제 어떤 역사적 조건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경로 이전, 즉 fast dependence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과정이 진화하는데 진화 초기 단계의 사건들이 그 이후 사건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 이 과정은 경로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떤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의 진화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느 산업은 그 산업의 진화 초기 단계에 내렸던 결정에 의해 획득, 개발되었던 자원들로 인해 현재의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죠. 자, 어떤 산업에서 경쟁 우위의 진화에 적용시켜 본다면요. 자, 어느 기업은 그 산업의 진화 초기 단계에 내렸던 결정에 의해서 획득, 개발되었던 자원들로 인해서 현재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죠. 그죠?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 그죠? 특정한 자원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지닐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은 어느 자원의 진정한 가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뜻 뛰어들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먼저 뛰어드는 기업들은 그 자원의 진정한 가치보다 그죠? 낮은 가격으로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개발, 획득하려 하면 그 기업들은 이 자원을 미리 획득한 기업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을 직접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여전히 불확실했던 그 자원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후에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농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토지를 구입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토지에서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봅시다. 석유 매장지로서 토지의 가치와 농장 용도로서의 토지의 가치가 차이가 이 기업이 갖는 경쟁 우위 원천이 됩니다. 그죠? 맞겠죠. 또한 현재 토지나 부근 토지, 그죠? 부근의 토지를 구입하는 다른 기업은 석유 매장지의 토지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되죠. 그죠? 오래전에 농장 용도로 기존의 기업이 지불한 가격에 비해 비교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자, 이제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가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한 것, 그죠? 그것을 갖다가 자원을 획득한 것은 그 자원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앞의 예와 같이 농장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을 때, 그죠? 그 가치들, 농장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을 때 그 가치를 모두, 즉 농장의 가치와 석유 매장지에서의 가치를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이제 충족시키는, 그죠?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과적인 모호성입니다. 자, 어느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할 수 있는, 그죠? 모방하기 힘들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방하는 기업들이 그 기업이 가진 자원과 경쟁 우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기업의 자원 능력과 그 기업의 경쟁 우위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으로 모호할 수 있다. 인과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요. 어느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힘들 수 있는 이유가 모방하는 기업들이 그 기업이 가진 자원과 경쟁 우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자원과 인과관계의 모호성, 즉 casually ambiguous입니다. 자, 먼저 경쟁 우위 원천으로서 인과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그 기업 내의 자원과 경쟁 우위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무의 인과성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가 있다면 경쟁 기업들의 경영자들 또한 이 인과관계를 완벽히 파악하여 그들 기업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복제하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할 능력이 큽니다. 자, 만약에 경쟁 기업이 이처럼 복제 또는 대체하는데 큰 비교 여유를 가지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의 상호 모방은 그 산업 내에서 모든 기업들의 경쟁 등을 가지고 오죠. 자, 모든 기업들은 보통은 경제적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을 경우에,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casually ambiguous를 들 수 있다. 즉, 인과적인 모호성, 즉 그러나 어느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통제하는 자원 및 능력과 그 기업의 경쟁 우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항상 명백하게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러한 이제 모류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어느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자원이나 능력이 일상적인 영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원이라서 경영자들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최고관리층의 팀워크, 조직 문화, 종업원 간의 관계, 그죠? 그리고 구매자나 공급자들과의 관계 등 조직
차원의 자원과 능력이 경영자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러한 조직 자원을 지닌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 자원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인과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다른 경쟁 기업들의 경쟁자들도 어떤 자원을 모방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경쟁 우위 기업의 경영자들이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이 되어야지 다른 모방 기업의 경영자들도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외부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소유한 자원이나 능력이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원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에게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기업가는 아마도 열심히 일하고, 그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뭐 최고 경영자증이 훌륭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가설을 갖다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들이 훌륭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실패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므로 몇 가지 요인에서 기업들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과연 어떤 요인들이 실제로, 그죠?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또한 어느 기업의 경쟁 우위는 소수의 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자원들이 집단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이나 능력이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모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그 기업 내부에서 인적, 지역적, 그 다음에 과정적으로 확산된다면 경쟁 기업들은 그 원천을 모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 기술적으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 때, 그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이나 능력이, 그죠? 그것을 흉내내기는 힘들다. 자, 그래서 이런 자원들은 가장 좋은 예가 지식, 즉 knowledge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과정, 그 다음에 구매자 등에 대한 가치 있는 지식이 조직 내부에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모방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식은 지속적인 경쟁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복잡성, 즉 social complex라고 합니다. socially complex.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복잡성은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이고 그 현상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경쟁 우위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에 기반을 두는 경우 경쟁 기업들이 직접 복제나 대체를 통해 이러한 현상, 즉 자원이나 능력을 모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현상이 어느 기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경우 이 현상에 영향을 주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복잡성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영자들 어떤 사적 관계, 기업 문화,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기업의 평판 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복잡한 자원들이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자원의 능력과 기업의 경쟁 우위 관계에는 인과적 모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과 그죠?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창출될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것은 필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는요, 기업 내부에서 오랜 시간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들을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들이 물리적인 기술을 모방하려 할 때는 비록 그 기술이 복잡하더라도 종종 비교율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물리적인 기술을 모방하려 할 때 그 기술이 복잡하더라도 종종 비교율을 겪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 자체에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서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많은 종류의 물리적인 기술이 있죠. 그래서 기계나 로봇 등이죠.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분해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기술이 경쟁자들이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물리적인 형태의 기술을 모방하는 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보다 비용이 덜 듭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조직 차원의 자원과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적용에 필요한 자원을 같이 있고 시소하여서 모방하기 힘들 때 물리적인 자원과 조직 차원 자원의 조합이 지속적인 경쟁력과 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잡한 자원과 능력에 대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연구될 내용은 관련 실증 연구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물리적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조직 차원의 자원과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자원의 같이 있고 휴사하여 모방하기 힘들 때는 물리적인 자원과 조직 차원의 자원 조합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복잡한 자원과 능력에 대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다 더 큰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의 문제인데요. 특허는 어느 기업이 특허를 획정한 그 제품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답니다. 그죠? 농業산업에서 특허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제약산업이나 특수화학산업에서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소멸 시까지 할 수가 없게 하죠. 그죠? 자, 특허는 다른 산업에서도 모방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죠. 특허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허는 모방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그렇죠. 도리어 더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해야 되죠. 그죠? 정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이 제품이 특허를 부여할 만한 제품인가를 판단해내야 하게 돼요. 그죠?
특허권을 얻음으로써 기업은 경쟁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제품을 모방하고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기술적 진보는 사업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 취득 여부는 직접 복제를 통한 모방은 제한할 수 있는 반면에 비슷한 기능을 진행하는 기술을 대체제를 통한 그죠? 모방을 쉽게 더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대체를 통한 모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허 본래의 효과는 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질문이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 우위의 잠재력은 그 기업이 소유한 자원과 능력의 가치, 희소성, 그리고 모방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나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자원과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조직에 대한 질문, Cost of Organization은 기업은 자원의 능력을 가진 경쟁적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기업 조직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 즉 공식적인 보고 구조라든지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경영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보상 정책 등은 조직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업의 공식적 보고 구조, 즉 formal reporting 스트럭처는 조직 내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기업 조직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rganizational chart에서 나타납니다. 경영 통제 시스템, 즉 management control 시스템은 경영자들이 기업의 전략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경영 통제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업 조직도, 그죠? 이것은 경영자들이 기업의 전략과 일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 시스템입니다. 공식적 경영 통제, 즉 formal management control은 기업 조직도 상에서 하위의 인원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위적 인원에게 전달되게 하는 재무활동 또는 보고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식적 경영 통제, 그죠? Informal Management Control은 종업원 상호간의 서로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게 하는 기업 문화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Compensation Policy, 즉 보상 정책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종업원이 특정 방식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죠? 자, 기업 조직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보완적 자원의 능력, 즉 complementary resource and cap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적 자원과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는 이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경쟁률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원 및 능력과 결합하면 이 요소들은 기업의 경쟁률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요. ESPN이 오랫동안 스포츠 전문 채널의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죠. 그러나 만약 ESPN의 경쟁이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고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유치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SPN X 게임의 익스트림 스포츠 경영 분야로 새롭게 프로그램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주재했다면, 자, 강점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ESPN은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경영 통제를 테스트했고요. 자, 직원 보상 정책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SPN의 조직 통제 보상 정책은 그 자체로는
경쟁 우위 원천이 될 수 없었지만 경쟁 우위 잠재성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통제 보상 정책은 이거 자체는 끊어가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SPN이 적합한 실행 수단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 우위 잠재력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는 부적합한 실행 수단을 가짐으로써 그 기업이 소유했던 그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아기 힘든 자원을 충분하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니는 다양한 전자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두 개의 사업을 인수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소니전자와 소니레코드였습니다. 그죠? 소니전자가 개발한 많은 제품 가운데 초기의 MP3 플레이어를 한번 보면요. MP3의 기술의 핵심은 압축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압축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없었다면 그죠? 단지 몇 곡의 노래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니는 압축 기술이 선두자였는데요. 근데 이제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소니 레코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렇게 도왔어야 되는데요. 소니 레코드는 많은 유명한 아티스트의 저작권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니전자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조화를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소니가 아닌 애플이 아이팟,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로 음악 산업을 지배해버린 거죠. 자, 애플은 아무런 우위가 없었는데 MP3 플레이어 산업에 진입한 것도 늦었고요. 음악 컨텐츠를 보유하지도 못했었고 온라인 사업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애플이 기존의 어떤 자원을 가진 소니를 앞섰고, 그죠? 소니는 실패하고 애플은 성공했을까? 그죠? 그 이유는 소니는 시장을 지배할 잠재력을 지녔고, 또 이제 소니 워크맨과 같은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니전자와 소니레코드가 협력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니 실패는 조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소니전자의 기술자들은 음악 산업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소니 조직의 실패로 말미암아 피해를 포착해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죠. 소니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모의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시장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VRIO 모형을 이제 적용하는 게죠. VRIO 모형을 이제 적용한다. 어느 기업이 가진 자원과 능력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에 대한 질문 등은 하나의 모방으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VRIO 모형과 기업의 장단점의 관계를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가 있는가, 희소한가, 모방하기 힘든가, 조직에서 이용되는가, 그다음에 경쟁적 시사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죠? 다시 보면은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가 있는가, 희소한가, 모방하기 힘든가, 그죠? 그다음에 조직에서 이용되는가, 경쟁적 시사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RI 모형과 조직의 장점 및 약점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가 있는가, 희소한가, 모방하기 힘든가, 조직에서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강점이자 기업의 특유의 역량, 그 다음에 보면 강점이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그죠? 기업의 특유의 역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그죠? 나눌 수 있다, 그죠? 나눌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만약 어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의 가치가 없다면 그 자원이나 능력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환경적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협을 중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기업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그 기업의 비용을 높이거나 수익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원은 기업의 약점입니다. 기업은 이 약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선택 또는 실행할 때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무가치한 자원이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기업은 이러한 가치 없는 자원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경쟁 유리를 가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가 없다면 그 자원이나 능력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환경적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협을 중화시키는 전략으로 선택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원이나 능력의 가치가 있지만, 그죠? 희소하지 않다면 이러한 자원을 전략적 선택과 실행에 이용하는 기업들은 경쟁 득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용하지 않게 되면 경쟁 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는 있으나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치는 있으나 희소하지 않는 자원은 적어도 조직의 강점으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 있고 희소하기도 하지만 모방하기 어렵지 않다면 이 자원을 이용하여 전략 선택 실행하는 기업은 임시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원을 이용한다면 기업은 선도기업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 첫 번째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경쟁 기업들이 이 경쟁 우위를 발견한다면, 그죠? 직접 복제나 대체를 통해 동일한 전략 선택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도 기업이 가졌던 우위는 후반 기업들의 자원이나 능력을 모방함에 따라 사라지고 말죠. 그죠? 이러한 종류의 자원이나 능력은 조직의 장점이자 기업 특유의 역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원이나 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들다면 이 자원을 이용하여 전략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겠죠. 이 경우 경쟁 기업들은 성공적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교 예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뜻이요. 여기서 경쟁 우위는 성공적인 기업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그 다음에 모방, 대상 자원과 연관된 인과관계의 모종, 자원 능력에 얽힌 사회적 복잡성 또는 특허권에서 비롯된 우위들에서 기인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이든 이러한 우위를 극복하려는 경쟁 기업들의 어떠한 시도도 그 경쟁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경쟁 등위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자, 경쟁 기업들이 모방 대상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한다 해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그 기업들의 경쟁 유리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원이나 능력은 조직의 장점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 특유의 역량, 그죠? sustainable, 그 다음에 distinctive
competency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istinctive competency다. 기업 특유 역량이다. 조직에 대한 질문은 VRIO 모형에서 조정 요소, adjustment factor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받으시 어느 기업이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하기 힘든 자원의 능력을 가졌으나 그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면 잠재적인 경쟁 우위의 어떤 부분들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열등한 조직을 가진 기업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경쟁력이나 경쟁 요리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